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휴식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잠시 쉰다는 거, 또는 어디론가 이렇게 떠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항상 그런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오늘 갑자기 이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휴식, 어디 가서 놀고 싶다 이런 것보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라는, 이제 5월인데 조금만 지나도 이제 슬슬 날씨도 더워질 것이고, 더 더워지기 전에 그냥 갑자기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그런 혼자서 그냥 오롯이 가만히 그런 시간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뭔가 함께 갈 사람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혼자서 이렇게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랄까,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것이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가끔씩 이런 TV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보면 혼자 여행을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언젠가는 꼭 한번 이렇게 혼자서 훌쩍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그것을 하게, 혼자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은 무엇이 두려운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니까, 여러분은 혹시 두려운 일이 있나요? 정확하게 이게 두렵다 이런 것보다도 아직 해보지 않아서 그런 미지의 앞에 알 수 없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두려움.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막상 해보면 별게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막상이 선뜻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요? 언제가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꼭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버킷리스트 같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 혼자 떠나는 여행, 이거를 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뭔가 좀 혼자 떠났을 때 좋은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동기부여 좀 받고 용기 좀 얻을 수 있게요. 네. 오늘도 주저리 또 이렇게 오프닝을 이야기해봤는데, 그냥 뭔가 휴식을 갖고 싶은데 그거를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는 저를 보고 한번 이야기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어떠한 두려움도
없을 것 같은 셜록 홈즈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셜록 홈즈 4개의 서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 사건 진술. 메리 모스터는 조용하고 침착해 보였다. 키가 작고 아담한 금발의 아가씨로 장갑을 낀 차림새가 아주 단정해 보였다. 그러나 장식 없이 단촐한 베이지색 모직 드레스를 보면 부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머리에 쓴 작은 모자 옆에 깃털 장식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뛰어난 미모는 아니었지만 사랑스럽고 호감 가는 표정과 파랗고 시원시원한 눈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새 대륙을 다니며 많은 여성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맑고 우아한 숙녀를 본 적은 없었다. 셜록 홈즈가 안기를 권했을 때 그녀의 입술과 손이 파르르 떨렸다. 홈즈 씨, 저는 세실 포레스터 부인의 소개로 이곳에 왔습니다. 부인 집안에 생긴 일을 선생님의 도움으로 해결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댁에서 가정교사로 있답니다. 부인은 선생님의 친절과 능력을 무척 칭찬하셨어요. 세실 포레스터 부인이라면? 홈즈가 기억을 더듬으며 물었다. 작은 도움을 드린 것뿐이었는데요. 아주 간단한 일이었죠. 부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답니다. 그런데 제 문제는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 상황은 너무나 괴상해서 말로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랍니다. 홈즈가 눈을 번쩍였다. 그의 얼굴은 좋은 먹잇감을 찾은 독수리처럼 생기를 찾았다.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홈즈가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진중해 나는 그만 자리를 비켜줘야 할 것 같았다. 그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내가 일어서려 하는데 모스턴이 장갑 낀 손을 들었다. 친구분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의자에 다시 앉았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인도에 파견된 부대의 장교였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잉글랜드로 보내져 그곳에서 자랐죠. 에든버러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 17살 때까지 있었습니다. 1878년에 아버지가 1년간 휴가를 얻어 잉글랜드로 오셨지요. 아버지는 랭엄 호텔로 오라고 전보를 보내셨어요. 저는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호텔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호텔에서는 아버지가 어젯밤 외출하신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루를 더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죠. 그래서 호텔 측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도 하고 신문에 광고도 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평생 군대에 계시다 처음으로 나온 휴가였는데 그만. 모스턴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정확한 날짜가 언제였죠? 홈즈가 물었다. 1878년 12월 3일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짐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방에 그대로 있었어요. 옷과 책 몇 권, 그리고 안다만 제도에서 가져온 귀중품들이 좀 있었지요. 아버지는 그곳에 죄수수용소에서 경비대 장교로 계셨지요. 런던에 친척이나 친구가 있었나요? 친구분이 한 명 계셨어요. 분베이 34보병 연대에 함께 계셨던 숄토 소령님이지요. 그 즈음에는 전역을 하시고 어폰 오우드에 사셨지요. 그때 연락을 해보았는데 아버지가 귀국한 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희한하군요. 하지만 희한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6년 전, 그러니까 1882년 5월 4일이었지요. 더 타임스에 저를 찾는 광고가 실렸어요. 광고를 낸 사람의 정보는 없었지요. 그때 저는 세실 포레스터 부인 댁에서 가정교사로 있었는데 부인의 권유로 신문에 제 주소를 실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작은 종이 상자가 배달됐어요. 편지 없이 크고 빛나는 진주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그 뒤로 해마다 같은 날이면 같은 소포가 배달됐어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진주는 최상품이었어요.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모스턴이 가져온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6알이 들어있었다. 놀라운 이야기군요. 또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오늘 아침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답니다. 이 편지를 받았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리 주시죠. 홈즈가 말했다. 봉투도 주시겠습니까? 런던 남서지구 7월 7일이라고 찍혀있군요. 남자의 엄지손가락 지문이 있고요. 이건 아마 집배원의 것일 테지요. 봉투와 편지지가 모두 값비싼 것으로 보아 안목이 높은 사람 같군요. 보낸 주소는 없고요. 오늘 밤 7시 라이시엄 극장 앞 왼쪽 3번째 기둥으로 오세요. 친구 2분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데리고 오지는 말아주세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지의 친구에게서. 정말 놀랍군요. 모스턴 양,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함께 갈까요? 편지에는 친구 2명과 함께 와도 된다고 적혀 있으니 왓슨도 함께 가죠. 여기 이 친구는 전에도 저와 함께 일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함께 가 주실지 모르겠네요. 모스턴이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말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로서도 영광입니다. 내가 말했다. 모두 친절하시군요. 제게 믿을 만한 친구가 많지 않아요.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런데 모스턴 양, 이 편지의 필체와 소포에 쓰여진 게 같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그것도 가져왔어요. 모스턴이 쪽지 6장을 꺼냈다. 정말 우등생 의뢰인이군요. 홈즈는 종이를 꼼꼼히 검사했다. 편지 외에 다른 건은 일부러 필체를 다르게 했군요. 하지만 같은 필체 같습니다. 이는 그리스 문자처럼 썼고 맨 끝에 S도 특징적이군요. 혹시 이 필체가 부친의 것과 같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렇겠죠. 좋습니다.
종이는 제가 보관해도 될까요? 아직 3시 반이군요. 6시에 뵙겠습니다. 네, 조금 뒤에 뵙죠. 모스턴이 말했다. 그녀는 진주 상자를 품에 안고 방을 나갔다. 잠시 뒤 나는 창 너머로 우아하게 걸어오는 모스턴의 뒷모습을 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야. 내가 말했다. 그랬나? 홈즈가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는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홈즈, 자넨 그럴 때 참 기계 같아.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아. 내가 말하자 홈즈가 웃으며 대답했다. 겉모습에 눈을 빼앗기면 그르친 판단을 하기 쉽지. 내게 의뢰인은 문제 속의 하나의 요소에 불과해. 어떤 감정을 담으면 추리가 어긋나 버리지. 내가 지금까지 만난 가장 매력적인 여자는 보험금을 타려고 세 자녀를 독살해서 교수형을 받았지. 가장 추하게 생긴 남자는 25만 파운드를 런던 빈민을 위해 기부한 자선사업가였어. 하지만 모스턴 양은 예외를 염두에 두면 원칙이 무너지지. 그런데 자네는 필체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해 본 일이 있나? 이걸 한번 보게. 아주 또박또박 써내려갔군. 업무에 능숙하고 꼼꼼한 사람 같은데. 홈즈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여길 봐. 긴 글자와 짧은 글자의 높이가 비슷하지. D가 A처럼 보이기도 하고 I는 E처럼 보여. 꼼꼼한 사람이라면 긴 글자를 제대로 썼을 텐데 말이야. 게다가 K는 불안정해 보이고 대문자에서는 허세가 느껴져. 자, 그럼 나는 잠깐 나가보겠네. 탁자 위에 윈 우들리드가 쓴 인류의 고난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나? 난 1시간 뒤에 돌아오겠네. 나는 홈즈가 추천해준 책을 들고 창가에 앉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모스턴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아름다운 미소와 맑은 목소리, 그리고 그녀에게 닥친 기이한 사건들. 아버지가 실종된 지 10년. 이제 그녀는 성숙한 27살의 숙녀였다. 그런데 나는 꿈속에 빠져들다 퍼뜩 정신을 차렸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다리를 저는 군의관 주제에 그녀를 탐내다니. 그녀는 그저 문제 속의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내 위치를 똑바로 보자. 암담한 미래 속에 어설프게 등불을 비추려 하다니. 그래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이야기. 해결을 찾아서. 5시 반쯤 홈즈가 돌아왔다. 그는 무척 생기 넘치고 활기 있어 보였다. 이 사건이 까다로울 것 같진 않아. 답은 하나이지. 홈즈가 내가 내민 찻잔을 들며 말했다. 벌써 해결된 건가?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 지난 더 타임스 기사에서 어포 노우드에 사는 분배의 34보병 연대 출신 숄토 소령이 1882년 4월 28일 사망했다는 걸 알아냈지. 글쎄, 그게 왜 중요한지 난 잘 모르겠는데, 모르다니 한번 생각해보게. 모스턴 대위는 실종됐어. 그리고 그가 찾아갈 만한 사람은 숄토 소령뿐이었지. 그는 친구가 런던에 온 것을 모르고 4년 뒤에 죽었지. 그리고 일주일 만에
모스턴 대위의 딸은 진주를 받았어. 모스턴 양은 피해자라는 표현이 담긴 편지를 받았지. 그건 아버지의 실종 사건을 뜻하는 거야. 그에 대한 보상을 생각한 거겠지. 아주 묘한 보상이군. 방법마저 아주 묘해. 아무튼 6년 만에 그런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뭘까? 그리고 뭘 어떻게 보상해 주겠다는 거지? 모스턴 대위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 아무튼 모스턴 양은 그건 외에 다른 큰일을 겪지는 않은 것 같으니. 오늘 밤 편지의 주인을 만나면 이 수수께끼는 모두 풀릴 거야. 모스턴 양이 탄 사륜마차가 밖에 도착했네. 얼른 나가세. 나는 모자와 묵직한 지팡이를 챙겼고 홈즈는 주머니에 리볼버를 넣었다. 오늘 밤 혹시 다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 같았다. 모스턴은 어두운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으나 창백했다. 그녀는 셜록 홈즈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했다. 숄토 소령님은 아버지의 친한 친구분이셨지요. 안다만 제도에서 같은 부대에 계셨기 때문에 함께 지내는 시간도 많았고요. 아버지의 편지에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다 이상한 그림을 찾았어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홈즈는 종이를 받아 무릎 위에 놓았다. 그리고 확대경을 꺼내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인도산 종이로군요. 핀으로 고정했던 자국이 있고요. 커다란 건물의 평면도로 보이는군요. 넓은 방과 복도, 통로가 그려져 있어요. 빨간 십자가 표시와 연필로 쓴 왼쪽에서 3.77이라는 표시가 눈에 띄는군요. 십자 4개를 이어서 한 줄로 나열한 그림 문자도 있고요. 4개의 서명, 조너선 스몰, 마우네트 싱, 압둘라 칸, 도스트 아크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군요. 아버지 지갑 속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더욱 잘 보관해야겠습니다.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모스턴 양, 이 사건은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홈즈는 등을 푹 기대고 생각에 잠겼다. 모스턴과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참 이야기를 나눴지만 홈즈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9월의 저녁 날씨였지만 조금은 쌀쌀했다. 부슬비가 내릴 것처럼 어두운 안개가 깔리고 있었다. 스트랜드가의 가로등들도 어두운 거리에 희뿌연 점처럼 보였다. 상점의 노란 등이 사람들이 붐비는 도로 여기저기로 퍼져나가 고독한 기운을 풍겼다. 빗속을 흐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괴기스럽게 느껴졌다. 슬픈 표정, 여윈 표정, 일그러진 표정이 암흑 속에서 나타났다가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기분을 타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우울한 분위기를 견디기가 힘들었다. 모스턴도 거리의 음산한 기분에 얼어붙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홈즈만은 이런 우울에서 조금 비켜있는 듯했다. 그는 무릎 위에 수첩을 놓고 랜턴을 비추며 숫자 같은 것들을 메모했다. 라이시엄 극장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중앙 현관에는 이륜마차와 사륜마차가 줄을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신사와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부인들이 입장하고 있었다. 우리는 약속된 세 번째 기둥으로 갔다. 그때 마부로 보이는 키 작은 사내가 말을 걸었다. 모스턴 양과 그 일행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모스턴이고 이쪽이 제 친구들입니다. 남자는 우리를 경계하는 듯 했다. 설마 이분들이 경찰은 아니시겠죠? 제게 맹세하실 수 있나요? 그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모스턴이 말했다. 남자가 신호를 보내자 우리 앞으로 사륜마차가 왔다. 남자는 마부석에 앉고 우리는 좌석에 탔다. 마부가 채찍을 휘두르자 마차는 음산한 안개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마차에 탄 우리 일행은 참 묘한 상태에 있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낯선 초대가 한낱 장난일 리는 없었다. 중요한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확실했다. 모스턴은 무척 침착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진정시켜줄 생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나 또한 어찌나 긴장됐는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마차가 가는 방향을 알 듯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혀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셜록 홈즈는 마차가 골목길로 들어설 때마다 거리의 이름을 조용히 중얼거렸다. 로체스터가를 지났어. 빈센트 광장이군. 지금은 복수올 다리. 서리주로 달려가는군. 맞아.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어. 강물이 보이는군. 템스 강물이 반짝거리는 게 보였다. 마차는 다리를 건너 더 복잡한 거리로 숨어들었다. 워즈워스가, 프라이어리가, 라크올레인이야. 스토겔 광장을 지났군. 로버트가, 콜드 하버레인. 아무래도 편안한 곳으로 가지는 않을 모양이군. 마차는 음산한 지역을 돌고 있었다. 어두운 벽돌집이 끝없이 늘어서 있는 거리를 달려 마차는 새 주택가의 세 번째 집에 멈췄다. 모두 빈집인 것 같았고 우리가 내린 곳도 부엌창에 희미하게 불빛이 반짝일 뿐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노란 터번을 쓴 인도인 하인이 나왔다. 교회 주택과 동양인 하인이라니 뭔가 부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주인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인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안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키트무트가 안쪽으로 모셔라. 네. 선입견이란 참 무서운 것 같기는 해요. 요즘은 아니죠. 옛날부터 이제
그런 거가 있었는데 취업 면접을 볼 때 이 외모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일하는 데 있어서 외모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뭔가 그런 선입견, 면접관들도 여튼간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외모적으로 그런 단정된 모습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뭐 그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어떤 정보를 받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거를 확신하고 확정 짓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람마다 이 개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뭐 오늘도 어떻게 쉼표 같은 시간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항상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